LBC 화술강좌에서 보내드리는 화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화술 강좌에 참여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저희가 LBC에서 진행하던 연사살인 엑스파일 등의 프로를 즐겨보시고 들어주시던 팬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화술 강좌가 끝난 시간에 와주셔서 제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장을 끝마치고 자리에 앉아주셨는데요. 네. 원래는 닥치고 연애나 연사살인 엑스파일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특히 연사살인 엑스파일을 좀 주로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런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네. 오늘 혹시 필요한 상담, 궁금한 거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적으로 서비스직을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단시간에 사람을 혹할 수 있을 만한 화법이 필요한데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가지고 나한테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일종의 영업 화술인 건데, 영업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영업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잘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을 할 때는 내 물건을 사는 타겟층이 누구인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물건을 사는 타겟층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예비 부부들이죠. 보통 예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세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커플링을 산다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곧 예비 부부가 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참 좋은 때의 커플들 아니면 간혹 조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들어가거나 직접 고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어르신 분들 나이에 맞춰서 보석을 만들어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금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얼리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뭐 화술까지 합치면 세 개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 고객은 누구인가요? 내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분석은 일단 끝났고, 두 번째는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요? 지금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만드는 거는 제 개인 약간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일을 하고 주수입원을 얻는 거는 이제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실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석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에까지는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작자 입장까지 접근하기는 어렵거든요. 제작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 나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데서 조금 어필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통 판매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예물이라는 게 이제 결혼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사는 것에 대해서 신용을 조금 없어하는 것 같아요. 제 고객들이. 특히 조금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금 40이 넘은 그런 판매를 하시는 분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도 신뢰감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타겟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영업을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타겟에 맞춰서 내 고객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를 완전히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두 번째 경지에는 모두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소라님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가장 좋은 선택은 100명의 고객 중에서 내가 잘 팔 수 있는 20명에게 집중한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20명에게 집중하되 남는 시간을 나머지 고객에게 맞춰서 공략해본다. 이게 실은 조금 더 추가적인 공략인 거죠. 투잡이죠, 일종의. 나의 영업 중에서. 그러니까 20명한테는 분명히 확실히 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또래보다 나는 제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일단 어느 정도 내 영역은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지. 근데 이 사람들을 공략하다가 그 전에 고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은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진 영역에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투를 바꿔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화술 강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것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인은
거기다가 내 거에서 그 이외의 것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은 이 사람하고 한 달 동안,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자 꼬시려고 한 달 동안 착한 척 할 수 있어. 1년은 못해. 1년은 안 돼. 6개월까지 깜짝일 것 같아. 근데 바꿔 말해서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1시간 착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지. 착한 척이랑 바꿔 말해서 상대 마음에 들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즉 20% 고객을 놔두고 나머지 고객을 상대할 땐 그 고객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의 말의 속도가 달라져야 돼. 본인의 말의 속도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실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 본인들이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밝고, 그리고 본인의 경험상 신뢰감도 주고. 그런데 40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건 외모도 있지만 실은 목소리의 톤이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40대 사람처럼 저 영역의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저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 타겟을 할 때는. 근데 100% 그 사람이랑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 근데 1, 2%라도 지분을 가져올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가진 내 스타일을 고수해서 내 영역 사람만 확고하게 가져가든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영역을 꼬시려면 그 영역에서 잘 먹히는 사람을 따라해야 돼. 아니면 내가 달인이 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내 스타일을 갖고 찾아와. 그건 이제 원빈 정도 외모면 모든 여자들이 스타일이고 뭐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냥 다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어중간한 외모면,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외모 연예인 누구 말하면 팬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해. 내가 어중간한 매력, 그리고 확실한 어떤, 그러면 나한테 맞는 타겟이죠. 누군가는 기생오라베라고 할지언정 이 사람들은 섬세하다고 좋아하게 되는. 근데 내가 이 타겟까지 얻으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통도 까고 막 근육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근데 기존의 고객이 실망하지 않는 선에서. 그게 실은 연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진짜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일이 즐겁지 않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득과 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꼭 제가 처음에 이런 화술 강좌에 오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말씀드리려면 일이 재미없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왜냐면 피곤해져. 내가 아닌 모습으로 상대를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에는 진심을 다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걸 더 잘하게 만드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30대에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때는 일부러 막 정장도 박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물론 지금도 나이에 비해서 들어 보이지만 2대8로 일부러 딱 하고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항상 하고 다녔어요. 근데 다른 컨설턴트들도 흰머리를 일부러 놔뒀었어. 어려 보이거나 동안들은 왜냐면 자기네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영역을 가져오려면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데, 일종의 약속된 것들이 있거든요. 저런 아저씨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멘트나 신뢰감을 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말투는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그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내가 20살이나 30살 그 정도 또래의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하는 그런 개그를 내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했다? 이 사람들이 벙 찌는 거야. 저 사회에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 반대로 내가 결혼식에서 쓰는 그런 아재 개그스러운 틀에 박힌 개그를 술자리에서 했다? 그럼 정말로 아재 개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고 잃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40대 분들을 만날 때 쓰는 저분의 레퍼토리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흉내내야 돼. 그래서 그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게 즐겁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유진하는 게 항상 그 손님의 응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는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손님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유효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 소장님 방송을 제가 처음 일 딱 시작할 때 정말 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딱 소장님 방송을 듣고 그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예스를 3번을 끌어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답에 예스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상담을 할 때 그 내라는 단어를 3번을 끌어내기 위해서 진짜? 되게 열심히 멘트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초기치고는. 막 처음에 살아계시네요. 아, 네. 10살은 넘어 보이시네요. 아,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이제 예물 준비하러 오셨으니까 날짜가 뭐 조금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오셨겠어요 하면은 보통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에 8은 식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뭐 그러면 그러면 아직 상견례는 정해진가 봐요 하면 요건 5대5예요. 상견례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대신에 상견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요 근데 뭐 언제쯤 할 거예요 라고 되면은 그러면은 뭐 언제부터 예물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상견례를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예물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좀 보람되네요. 화수강좌를 하길 잘했나봐요. 저는 진짜 그때 열심히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연세생 엑스파일만 열심히 들으신 줄 알았더니 화수강좌도 열심히 들으셨군요. 먹고 살아야지 부가적인 것이 가능하니까. 이게 교육 콘텐츠의 힘인가봐요. 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의 목표는 본인의 만든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판매로 이어지는 거가 목표일 수는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표면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의 가게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것들을 조금 고객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제 최종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달리가 했던 것처럼 달리가 굉장히 이런 보석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담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거기 2차 세계대전인가? 그때 세계대전이 끝날 때 받았던 전화기의 형상으로 귀걸이를 만들기도 했고 나중에 본인이 LBC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형상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브랜드에 하나 담아주셨으면 참 정말 보람되겠네요. 나의 추억이 담긴 그렇죠. 그냥 안테나 모양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요. 안테나 모양이 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영업이든 아니면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화수를 할 때 있어서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쉬운 길로 가느냐, 어려운 길로 가느냐. 근데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할 때는 그런 협상이 자주 일어나고 계속해서 해야 될 때는 쉬운 길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 거긴 하죠. 그리고 지금도 말했듯이 지금 소라님이 쉬운 길로 갔을 때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만족스럽다면 쉬운 길에서 멈추는 것도 어떻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근데 내가 다른 더 큰 영역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어려운 길로 가야 될 필요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내가 어려운 길로 몇 번 가보면 그 길이 쉬운 길이 될 수도 있어. 길이 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단계 발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내 전장으로 상대를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레벨에 오를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실제로 고수분에게 영업을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고수세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럼요. 우린 다 갈 길이 멀죠. 병아리 직원입니다. 네, 이런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저로서도 좋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 오늘 화술 상담은 판매의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강좌로도 따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자주 방송으로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게으르죠? 네, 제가 많이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셔갖고 제 책도 한 권 사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권이죠? 네, 책 2권 제가 강매를 했습니다. 네. 사인본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나중에 꼭 성공하셔서 프리미엄 붙은 채로 재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중고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 수 있길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